네, 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자, HLB 오늘 1.2%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한 3%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HLB 같은 경우에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군이 요즘에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상한다 그건 아니에요. 인상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인하하는 속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쵸?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인하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조금 속도가 더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부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말에 찌라시가 돌았죠. 뭐 조건부 승인이 나올 거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명확하게 딱 구분 지어 드릴게요. HLB는 올해 들어서요. 상승폭이 여기 보세요. 3만 원대부터 12월부터죠. 3만 원대부터 1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올랐지? 그걸 봐야 돼요. FDA 승인 때문에. 그럼 승인 나오면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흑자 전환. 돈을 얼마나 벌겠는가? 요거예요. 중요한 건요. 조건부 승인이나 뭐니 이런 게 아니라 HLB에서 그쵸 진양곤 회장이 무엇보다 9월 3일인가 6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5월 16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가 나와요. 그 전에 우리가 물량 확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지. HLB를 지금 뭐 가속 승인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이런 게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으면 주말에 그쵸 주말에 이런 움직임이 뭐 찌라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결과적으로 본질을 보자. 흑자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성을 확보할지 그 내용을 보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HLB를 포함해서 성장주들 있죠. 성장주들은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매출을 어느 정도 늘려서 내가 이 시장성을 확보를 하는지. 우리 쿠팡 한번 생각해 볼게요. 쿠팡이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뭐죠? 적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10년 가까이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누가 댔어요? 손정희. 그쵸? 자, 투자자가 꾸준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HLB에선 누가 하고 있어요? 진양곤 회장.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도 기대감을 갖고 있나요? 16일이 아니라 16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시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HLB에서 발표한 오피셜 내용에 따르면요. 27년까지 50% 정도의 간암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목표다. 그게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잡는 게 맞다. 왜?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갈게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 제가 HLB를 보고 HLB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재룡산업 있죠. 어떻게 매수합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매도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뭘 해야 돼요? 가격대를 보고 가격을 판단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싸게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5월 3일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그리고 5월 7일 날도 시장가 매수 그쵸?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목이든 최장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최장 그쵸? 에코프로 보면 명확히 나와요. 에코프로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죠. 얼마나 올랐나요? 6개월 중에 3개월 올라가고 큰 폭으로 조정받고 다시 올랐죠. 그래서 고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고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을 3개월 안쪽으로 잡는 게 매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뭐 3월달, 4월달 이렇게 진행됐었던 부분들을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했다는 점.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됐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HLB로 보면 뭡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다.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HLB 봅니다. HLB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오늘 제가 HLB를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쵸? 일부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 주에 그쵸?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겁니다. 제가 잡는 이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서 구독과 10억 둘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HLB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HLB에 들어오는 자금이 지금 2천억씩, 그리고 거래 많이 터졌을 때 이럴 때 1조 이렇게 들어와요. 아니 시가총액 13조짜리, 그쵸? 크죠? 대기업입니다. 그쵸? 이제 HLB는 대기업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래가 1조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거를 개별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핸들링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HLB의 세력은 누구예요? 펀드 자금입니다. 펀드 자금은 무엇보다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절대로 매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천천히 매수하다가 떨어지잖아요. 얘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손절해야 됩니다. 펀드는 그래요. 이게 아니 펀드를 운영하면서 그쵸? 시장 수익률보다 처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최소한 시장은 비트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내려가는 종목 잘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내가 가속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손바뀜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더딘 움직임이 나와요?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간 거지만 뭐가 있어요? 16일을 앞두고 경계성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까지 우린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추적해야 된다. 반등을 확인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실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볼 때 내가 매도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HLB의 변동성이 크고 바이오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HLB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승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식 시세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13조죠. 그렇죠? 원래 10조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지난 HLB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왜 그런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남 시장에 있는 27년에 있을 그 시장 규모로 50%만큼을 가지고 오겠다. 이게 목표기는 하지만 그게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2조 원 정도의 흑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30을 하면 돼요. 그럼 60조죠. 지금보다 4배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순조롭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순조롭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철저하게 타점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